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쉰, 잘못하면 뭐 쉰다라고 할 때 그 쉰옥수수 이런 것처럼 쉴 수도 있는 그런 나이 50이 됐습니다. 안 쉬려면은 계속 새로운 도전, 그러니까 변화를 도모해야죠. 그대로 성장이 멈춰버리고 끝나면 부패하고 썩는 것밖에 남지 않는 게 생명의 어떤 본연의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주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연필화, 정밀묘사, 대생 관련된 책들을 좀 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좀 속된 말로 똥손 계열에 속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서 그림을 그리면 야 이게 뭐 10살 밑에 애가 그린 그림인가 뭐 이런 느낌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5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얀 그런 종이에 연필 하나로 세상을 그렇게 담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뭐 그거를 이제 AI가 막 찍어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려내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좀 어마어마한 공력 느껴지고요. 이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추구해왔던 20여 년간의 형사사건의 어떤 접근, 변론 뭐 이런 것들과도 상당히 닮아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좀 놀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들과 관련돼서 형사사건을 좀 비교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가시죠. 그림을 그릴 때 연필 한 자루만 갖고 그림을 그린다. 무리가 있죠. 그렇게까지 정교하게는 몰랐는데 4H부터 6B까지 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단단한 4H, 날카로운 그런 연필이죠. 아주 흐린 6B까지 있다라는 진한심, 이것까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형사사건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단한 연필, 아주 날카로운 연필. 이 두 가지는 기초사실 관련된 거나 증거를 찾아내는 뼈대를 세우는 이런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건 기록이나 사건 증거들을 살펴볼 때 미세한 숫자 하나, 시간의 오차, 존재했던 시공간과 관련된 구분을 아주 잘게 쪼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4H, 2H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4B, 6B 아주 진하고 물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좀 거기서는 파헤친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통찰이 필요하거나 배경을 이해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의뢰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어두움이 있죠. 그 근본적인 어두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건방진 생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그림자를 좀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재판장이나 검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호소력을 갖게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좋게 평가해서 정리를 하자면 변호사가 4H 연필과 같은 이성적인 날카로움과 4B나 6B와 같은 감성적인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요약을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요.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 샌드페이퍼라고 하죠. 우리 샌드페이퍼라고 하고 이제 사포라고 하죠. 우리 사포질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연필 심을요. 아주 얇게 예리하게 갈기 위해서 샌드페이퍼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있어서의 어떤 비판적 사고 또 여러 날카로운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끼리 추가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과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뭉툭한 논리로는요,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절대 찌를 수가 없죠. 관통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법리를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유지를 해야 되고 새로운 형태의 신소재를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원소로서 적용을 해보는 합금을 만들어 보는 것처럼 법리도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걸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포도 사포질을 계속 한 개의 사포로만 하면 그 사포가 닳아서 새 거를 사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지우개 같은 이런 존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를 쓰는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연필 정밀묘사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떡지우개? 뭐 이런 표현을 쓰네요. 흑연을 이렇게 뭉개요.
살짝 드러내서 명암을 조절하기도 하고, 지워서 없애서 밝은 면을 만들기도 하고, 상대적인 효과를 냅니다. 증거라는 것들도 그런 상대효가 있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의외로 검사가 유죄 증거로 제출한 문서 안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엑스커베이션, 이렇게 발굴, 채굴, 이런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마이닝이죠. 그렇게 되면 손으로 지휘가루를 털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엉망되겠죠. 흑연이 촥,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손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깃털 브러쉬. 이게 뭔가 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진함이 함부로 터지지 않게끔 지우개도 좋은 게 필요하고, 깃털 브러쉬 같은 털어내는 이런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해주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디테일이 확보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종이의 질감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뢰인분들마다 사건마다 개별적 특성이 다 존재합니다. 어떤 종이는요 거칠고요, 어떤 종이는 매끄러워요. 종이 성질을 무시하고 캐릭터의 성격을 무시하고 힘만 줘서 똑같이 다 작동을 시켜서 양산하면요, 종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건 성격하고 의뢰인 성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접근 방식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커스터마이즈 돼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림이 완성되면요, 정착액을 뿌려서 보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존 가능성. 그죠?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연필화를 보면서도 참 형사사건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그림이면 그림 그리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거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형사사건 관련된 얘기를 생각하고 앉았으니 참 이게 이제 저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팔자 속에서 속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필을 쥔 화가가 빛과 어둠을 펜과 종이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면서 희열을 느끼듯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증거와 법리를 통제하고 그것을 실제의 캐릭터에 적용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어떨 때는 이성과 과학의 최상위 레벨로 검증된 논리로서 구조를 잡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을 이해되는 이런 이제 깊이 있는 편착이 좀 필요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런 점에서 봤을 땐 형사 변호도 제 생각엔 정밀 묘사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가 그런 정밀 묘사, 억울함이 없는 선명한 진실로 그려질 수 있도록 아주 예리한 연필과 진한 연필,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